저는 전 지역재단 기획이사 이창환입니다. 혹시 2019년부터 21년까지 경기도 친환경 학교고시 생산자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 지역재단 아시죠? 3년 동안 뵀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연구반科目별로 재배 방법을 공유하는데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에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교육 위탁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제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연구반 활동 지원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3년 동안 경험이 있다고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오늘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 자리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총 6개 품목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품목 맞나요? 네, 6개 품목인데 오늘 오전에 이제 감자가 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일정이 취소가 돼서 지금 1시 반부터 당근 품목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반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로 이 재배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생산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학교고시기 이제 10년이 넘어서 품목이 많아졌는데 각 그 품목 같은 품목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회를 이제 결성을 하고 서로 이제 이 재배 기술과 관련된 정보 교환도 하고 경험도 나누고 하면서 연구반이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한 그런 이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주출하의 양파 작목반장 권혁성 반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양파 재배 경험을 좀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좀 제 오른쪽부터 좀 돌아가면서 지역하고 성함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전체 인사 끝나고 전체 박수로 좀 환영의 박수를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삼면에서 이상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고삼 원외 출하회 회장 이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평 출하회 윤유정입니다. 이진을 썼습니다. 염대선입니다. 양평에서 온 윤주관입니다. 여기 출하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옥천 쌈채 출하에서 이승만입니다. 옥천 쌈채 여기서 출하해서 온 홍만거입니다. 옥천이요? 옥천. 양평 옥천. 저는 마늘연구반장 오늘까지 할 거고 내일까지. 친환경 연구에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네, 부회장 맡고 있어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천에 있는 이승모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경기도에서 주력 품목 중에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또 양파잖아요. 양파, 마늘, 감자. 그다음에 대가리 5가지가 주력 품목인데 네. 양파도 재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학교고시 물량도 많죠. 네, 재작년인가 한번 양파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껍질이 막 커지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권혁성 반장님께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분의 경험을 자세히는 몰라도 자료를 주셔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토양 준비, 양파 모종 준비, 정식, 재배 윤리, 병해충 예방, 수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토양 준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건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얘기를 해주고, 각각의 챕터별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 토양 준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관리나 수학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더라,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시고, 제가 그거 좀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이제 농사가 그 토양 준비부터 상당히 그 신경을 써서 많이 해야 되는데요. 권혁성 단장님은 토양 준비를 하는 데서 이제 거름을 전층 살포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본분, 오분, 개분 요걸 이제 섞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해에 따라서 그 본분, 오분, 개분을 이렇게 각각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20kg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퇴비를 살포한 다음에 노타리하고 쟁기 작업을 수시로 반복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퇴비가 이제 토양과 잘 섞이게끔 수시로 이제 노타리하고 쟁기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양 그 12처방서를 이제 의뢰를 해서 12처방서에 맞게 맞춤 시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이제 이렇게 화학비료나 아니면 퇴비량을 이제 책정을 하시는 것 같고, 비료살포가 이제 NK가 이제 세포 60kg, 용가리랑 푸, 분사 세봉 정도. 요게 이제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살포량인가요? 비료살포 NK 세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돈분, 오분, 개분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네. 이게 30kg, 평당 30kg 하신다는 분이 작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평당 걸음을 20kg를 한다고 하면 300평당 6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퇴비를, 축분 말고 일반 퇴비를 보통 이제 12처방서에 보면 대략 한 300kg 정도, 축분은 300kg 정도 하고, 일반 옛날 이제 두엄 같은 경우에 2톤에서 3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돈분, 오분, 개분은 축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6톤을 한다는 거예요. 20kg면 엄청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 퇴비 살포를 어느 정도 양을 하시나요? 그 의견을 좀 해봤어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톤만 뿌려도 난리 버지를 치는데. 축분은 2톤이요? 네, 5분. 5분. 네. 그렇죠. 네, 5분 2톤만 뿌려도 많이 뿌린다고 난리예요. 그 5분이 뭐, 어떤 5분? 그러니까 젖소냐? 아니, 그냥 일반 한우. 한우? 네. 그냥 경주를 2개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2층 되잖아. 더 뿌리면 못 뿌리게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6톤에 들어간다는 거는? 20kg면 6톤이에요. 네, 그 맞아요. 어이가 없네, 이게. 6톤인데. 300평이나 300평은 그래도 6톤을 그렇지, 지금 이걸로 20kg는 6톤이라고. 엄청나게 갖다 뽑을 거예요. 이거 못 뿌릴 거예요. 나중에 뿌리지만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TV에서도 뭐가 생기냐면 염려적이 생긴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3분. 아니, 그럼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 그럼 양파가 600, 500g 이상 되면 또 받질 않는데. 네? 이 양반이 이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양파 크기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보통 이제 우리가 8구 하잖아요. 4구 2번 돌리면 8구가 되고 8구를 심는데 이 양반이 양쪽에 한 줄씩 더 심어요. 9구 심는 거네. 10구를 심어요. 10구.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좀 작게 한다는 거지, 밀식을 하니까. 그 양평에, 안성의 이병영 과장이 설계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멀칭을 검은 걸로 안 하고 투명 비닐로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풀이 나니까 가을에 살짝 동절기 들어가기 직전에 한 1cm, 1, 2cm 정도 흙을 살짝 덮어줬다가 봄에 이제 위에 멀칭 비닐, 월동 비닐 벗겨내고 그때 이제 흙을 좀 두껍게 다시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훨씬 그게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투명 비닐은. 그래서 재생기가, 생육 재생기가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열흘 이상 길어지죠. 그래서 수확량을 많이 높였다는 거예요. 30kg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열꽃 일식으로 네. 한다고 해도 평당 20kg가 과한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 30kg 했네. 아니. 탭이. TV는,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300평당 한 6톤 정도가 적당합니까? 보통 그렇게들 하세요? 돈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렇게 오질 못했어. 300평당 2톤 넣으신다고 하셨죠? 네, 대충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일반적인. 이게 우리가 이제 폴리테비를 사서 쓰는 경우는 300평당 2톤도 못해요. 워낙 가격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5분 쓰신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쓴다는 거거든요, TV를. 이분들 만들어 쓰는 거, 이거 축구는 폴리테비 사서 쓰면 택도 없는 얘기죠. 양파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아요 TV는 솔직한 얘기로 많이 모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한 3톤 정도 해요. 그래도 TV는 개분 TV 1000평에 한 20톤 줘요. 큰 거 한참. 그러니까 1000평에 20톤입니다. 그럼 더 많은 거야? 네, 더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렇게 줘. 그냥 발효 TV는. 그럼 더 갖다 그러니까 둘러버리니까. 그거 3년 하면 비료들 많이 쓰네. 야, 우리 20톤을 넣는다고 1000평에? 우리하고 계산이 안 맞는 거네. 우리는 개분 발효된 거 시켜가지고 3천 단위로다가 큰 차 하나씩 다 피니까. 25톤 차는 그럼 탭이 말고 여기에 지금 비료하고 기타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떠세요? 적당한 양인가요? 이거는 자기 토양에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무농약은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넣는 건데 그 정도 토양에 따라서 이거는 각자가 틀린 거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NK를 주면은 이 붕사를 안 뿌렸거든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붕사를 또 세공을 또 주네. 그래, 들어가서 나쁜 건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붕사도 또 어떤 데 많이 들어가는 날이면 종자가 안 쓰잖아요. 또. 그 NK 세포면 이것도 지금 기존 면적이 한 300평입니다. 300평이 맞고 300평 기준으로 내가 이거 나온 거. 이게 300평 기준으로 400평 기준. 그래도 300평 기준에 HK야? 이게 뭐야? 이거는 저건데, 그럼 NK라고 하면 축인데. 수비를 60kg 어떻게 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양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비가 아니라 토양 준비. 이거 지금 저 토양이니까 심기 전에 NK가 결국은 이제 인산이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인산이 안 들었으니까 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인산 빼고 그냥 이거로다가 저중량 이러고 뭐. 그렇게 이해해요, 지금.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되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V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100평이 한 번씩 동물계군에 인산이 많으니까. 네, 인산이 많으니까 인산은 뭐 그냥 NK를 다가 주는 거예요. NK로만 그럼.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열을 얘기. 이쪽을 막는다. NK가 비료 싸잖아. 그럴 수도 있네. 그래도 토양 준비해서 밑거름으로
백평양 호시. 백평양 토하겠네요. 아, 그래요? 네. 공사는 뭐예요, 다?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NPK 중에. 근데 NK는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를 별도로 못하는 거예요. 작업은 못해요. 아, 용발이 있네. 인산질이 있네. 용성인비 그거. 네. 용성인비 또는 용발인이라고 하거든요. 인산주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뭐 괜찮아요. 네, 보통 저기 자료에 보니까 300평당 용성인비는 한 38.5kg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한 폼에 이게 20kg짜리. 네. 퇴비를 많이 넣었으니까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것도. 네. 용발이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 아, 프로테이가 좀 달라요. 인산이. NPK는 보통 뭐, 21가시 같은 경우에는 4.6에 3.4, 4.2에 3.4, 인산이 3.4kg이면, 그러니까, 한 70%, 질수의 7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용발이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대충 맞췄겠죠. 버무리가 뭐야? 버무리가 뭐예요? 처음 듣는 말. 버무리? 들어와서 예. 그럼 토양 준비는 일단 지금 아까 퇴비 부분만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300평당 2톤 여기 이제 양평에서 그때 우리 연구사님이 저기 박소영 그 상담소장님이 좀 강의해 주신 자료 자차수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도 300평당 2톤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 모동으로 넘어가 보죠. 모동 준비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있잖아요. 요새 그 시립처방서를 보면, 그 12처방서가 옛날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합탭이라고 해서 이제 동분울분 대구에 한 포장된 탭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하고 옛날 부어놓은 기준하고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많아봐야 뭐 한 400~500kg 정도 그 정도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2톤이라는 얘기는 일반 두어 일반 두어. 네. 축분테이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용발인 한 포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용성인비 한 포 또 있어요. 일반인하고 용발인하고 성분이 비슷한 거 아니야? 성분은 같은 건데 이제 용성인비하고 용발인하고 차이는 그 식물의 초기 단계에서 성장 어떤 게 더 이제 잘 성장하느냐 처음에 잎사귀 처음 나올 때 초기에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초기에는 용발인이 훨씬 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인비보다 용성인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산질 비율은 같고 이 용발인은 좋아요. 용성인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비료를 작년에 저거를 좀 줬어요. 저 일반 뭐 복합이나 뭐 이런 거 안 주고 완효성 저 특농고 완효성 거 있잖아요. 그 일부 저 티서 코팅돼 있는 거.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런지 올해는 추대가 한 개도 없었어. 추비 안 했어요? 네? 추비도 뭐 NK 좀 뿌리긴 뿌려요.
뿌렸지. 하여튼 작년에 재배할 때만 해도 그래도 추대가 꽤 있었는데. 완료생비를 얼마나 줬는데? 300평에 한 포 반, 두 포 그 정도 들어갔을 거를. 네. 그거 300평이야 후반이 아니지. 그거 두 포 정도 들어간 것 같아. 300평에. 퇴비를 넣었으니까 또. 근데 그게 이제 추대가 보니까 그런 거 쓰는 게 봄에 아차 싶어가지고 거름발 떨어지면 그냥 쓰는 거거든. 이게 거름발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그 덧비닐 베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거름발 떨어지면 그냥 그때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추대가. 그래서 그래도 완효성을 준 그 덕이 아닌가, 추대가 없는 거는.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만 했다고 다른 거 안 하고? 아니 저 해무왕도 뿌리고 일반 퇴비도 뿌리고 다 뿌리죠. 그 마늘에서 같은 경우도 청명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100평당 한 포씩 뿌려요. 300평 지나면 3포 뿌린다는 얘기죠. 완효성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그 복합 비료를 21-, 같은 경우도 그걸 기비로 하고 추비 개명으로 완효성 비료를 쓰는데 한 번씩 들어간다고. 다비성 장군이니까. 그 지금 300평에 도포 했다는 것은 적게 뿌렸다는 거. 이 퇴비가 많이 퇴비가 뭐지? 퇴비가 어떤 성분이? 퇴비전 저거 쓰잖아요. 돈분 액비 짜서 발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뿌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가 많은. 그러니까 그거 뿌리잖아. 발효시키는 거. 그것도 이게 저기 교과서 적으로다가 이게 딱 해서 얼마 뿌려라 이거보다도 자기가 자기 밭에 퇴비 양 봐서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꼭 요런 거 위주보다는 병충해 관리, 양파 모판 관리하는 거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비 걸으면 그건 지하라서 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데. 가이드라인마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밭의 이제 어떤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배 기술을 이제 일반화시키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이제 경험이나 밭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퇴비들 쓰신다고 하는 양들 보면 그 12설계서에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유기물이 거의 없거든요. 포대테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워낙 양이 작으니까. 12설계에 나와 있는, 처방서에 나와 있는 양으로 보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유기물이 훨씬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녹비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퇴비들 쓰시는 양으로 보면 유기물은 충분하다. 그런 얘기. 예. 다음 장 양파 모종 분비 좀 보시죠. 이분이 이제 그 김만생종 종자를 사용하셔가지고 9월 초에 파종해서 10월 말에 이제 정식하는 이런 이제 일정으로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파종한 다음에 철학막으로 햇빛을 가해두고 일주일 후에 철학막을 제거한다 하고 적기에 정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변에 이제 분구를 해서 정식을 하고 이랬을 때 열구 장애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뿌리 밝은제를 정식 전에 관조해서 뿌리 발생 촉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양파 매상을 노지하는지 이제 일학시 하는지는 안 나와 있긴 하네요. 어떠세요? 모종 준비 관련해서 좀 다르게 하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중반생도 다 쓰시잖아요, 경기도. 그렇다고 봐야죠. 이천 회장님은 어떻게 모판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양파 촉자예요. 장에 처음 심었어요. 우리 이천에 양파 우리 염회장님이 한번 신능현 회장이고 양파 장목관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요. 뭐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고 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한만 얘기해도 그거 한번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잘못 안 바꿔요. 사람들이 안 바꾸고 그러는데 지금 뭐 여기도 보면 뭐 물론 그 안성 쪽에서 뉴마르스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이거로 시작을 한 건데 뭐 카타마르나 이거 뭐 다 좋은 종자인데 저희도 처음에 카타마르 종자 쓰다가 이게 그 터지는 게 아주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그래서 그걸 쯔리마루로 바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안 터져요. 이게 쯔리마루가 껍데기가 하나가 더 있는지 뭐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쯔리마루. 네, 쯔리마루로다가 바꾸고서부터는 터지는 문제는 이제 별로 그건 해결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터지는 거는 물론 뭐 나도 물 관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종자에도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 이게 그래서 실제 양파 종자가 뭐 싼 거는 이 한 캔에 뭐 3만원, 4만원짜리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 뉴마르스나 뭐, 우리 쯔리마루나 이거는 11만원, 12만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좀 어려운 게 심다가 모자라면 시장 가서 사다 심는다고. 그거 3만원, 4만원짜리예요. 그건 못 쓰는 종자예요. 그건 저장도 제대로 안 되는 종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심으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거는. 그래서 물론 종자야 이제 좋은 걸 심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자각막 당연히 씌우지요. 네, 씌우죠. 하우스에다가 씌워가지고 하지요. 씌워서 해서 뭐 이제 이렇게 꼬부려서 나온 거 나오고 나면 이제 벗겨주지. 이제 벗기면은 그다음에 이제 펴지니까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제 경우는 그 448인가요? 그 구보다 전용 트레이 가지고 오는데 448 그걸 가지고 오는데. 그냥 뭐 하우스에다가 그냥 사슴도 보소 그냥 못본 띠시 띄어서 갖다 심는 분들도 있고, 예? 이게. 뭐, 그냥 200호에다가 그냥 평게 그냥 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이참도 지금 이거를 좀 통일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어쨌든 사업을 좀 받아서 파종기를 확보를 해놔야 이제 이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종기를 확보를 해야. 그래서 어떤 내년에는 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파종기를 확보. 아니, 이식기. 이식이요? 예, 이식기.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구보다나 뭐 주간거나 하면은 그건 이제 트레이가 같은 트레이를 전부 써야 되니까. 정식기에 들어가는 그 카니지식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걸 써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좀 공동으로 좀 같이 해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 쉬워질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아니 뭐 200구 쓰는 사람이 뭐 300구 한다고 그러면은 야 미친놈아 너무 즐거워서 안 돼. 대뜸 그러는 걸 뭐 자기는 그 300구는 사람이 물어봐요. 저거 10만 들지 저거 비용실 짓 하는 거라고 서로 자기가 그런 게 맞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서로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 하나는 좀 연결 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식기가 이제 공룡이 되면은 결국 그 트레이도 이제 공룡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이 식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써야 되나요? 이 식기 지금 쓸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주간 거. 주간. 주간? 예. 일제인데 주간 두 개가 예.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는 쓸 수 있는 게.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양에서 6조씩 나오래 보는데 그거 샀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거 못 써요. 그거 못 사. 이 식기는 용며 트레이에다가 활동을 해야 된다서 그 용며 트레이는 몇 분짜리죠? 448인가 그래요. 448. 그 트레이 구멍 하나가 요만해요. 새끼손으로 잘 안 들어가 쬐끔해요. 그래서 초기 물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 보트가 요만하니까 보트기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초기 물 관리. 금방 말리겠네. 제가 유인 대학 중에는 그걸 지금 사용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출하해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심는 거 마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내야 되고 상자 놓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명, 4명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인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게 쓰는 것도 되고 근데 파종은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 되고 근데 심는 것도 그 농협에서 그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 기계를 심어요. 근데 그 근육이 유공이 아니라 그냥 멀쩡을 하면 지가 풀으면서 심는 거예요. 두 줄씩 심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뭐 네 줄을 심어요. 용이는 두보다 네, 4구짜리? 네, 잘 돼요, 근데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려면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이제 그게 네. 잘 되는 게 결국은 육묘를 잘해야 잘 되지. 육묘가 그렇죠. 잘못되면 내려버린다. 그런데 육묘가 잘 안 돼도 사람이 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떼어내니까. 용인은 20기가 있어요? 예, 있어요. 센터에 있는 예, 거예요? 아니에요. 그 농협 자체적으로 있어요. 농협에? 예, 배감 농협에. 어디? 배감 농협. 농협에? 예. 그래서 남사면 사람도 와서 좀 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계가 4,600만 원인데 실제 딱 닦고 이식기 하나만 봤을 때 뭐 이제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파종기만 있으면 돼요. 이제 종자 파종기하고. 아, 파종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네. 배터리 있어야 되고 뭐 전염기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거는 그렇다 손 치고 뭐 이식기만 4,6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일제라는 것도 마음에 좀 안 들지만 하여튼 그거보다도 하루 종일 심으면 1,500평 심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쉬지도 않고 그냥 종일 심으면 이게 능률이 그거밖에 안 한 돼요. 사람이 인건비 한 사람이 100평 심는다고 100평. 근데 그 기계 하나 가지고 1,500평이면 몇 겁을 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500평을 심는데 근데 1,500평 심는 게 조그만 거는 좀 더디고 큰 데 가서 빨라요. 아니 큰데 가서 네. 제가 1,500평짜리 하나 심는다고 한 바닥 1,500평을 네. 심는다고 보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아침에 해 뜨기 시작해서 해 칠 때까지 심어야 돼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속도도 늦고. 그거를 1,500평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용인에는 아니. 그 사람이 15명이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뭐냐면 그럼 1,500평을 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양파 파종 적기가 15명이나 한 열흘 정도 보면 되잖아요. 실제 더 길게 하기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 하나 가지고 아니 1년에 15,000병씩 끝나는 거예요. 두 대를 사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격 대비 이게 참 좀 그런 면에서 좀 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그런 건데. 단체에서 개인이나 이런 데서 4,200만 원 가지고 사람 15명을 사냐고. 10명도 못 사. 그리고 그거만큼은 그리고 이득이지. 그 기계가 또 조금 좀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느냐면 뭐 일반 뭐 트랙터에 끌고 다니는 기계 이런 거하고 상황이 틀린 게 그거를 그럼 뭐 1,500평씩 10명이 쓴다 뭐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15,000평 쓴다 해서 10명이 그러면 해서 하나 샀다. 그거 1년 쓰면 작살나요. 기계가. 그 기계는 정말 한 사람이 얌전하게 써야 될 기계지 이게 뭐 김서방, 뭐 박서방 뭐 해서 돌아다니면서 쓰면은 1년 쓰면 못 써. 그 기계가 그런 놈의 기계예요, 기계가. 이게 참 어려운 기계예요, 그게. 세밀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학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농협에서 뭐 관련 잘하니까 네. 모르겠지만 개인이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백암농협에는 그 양파 정식기를 전용으로 운행해주는 기사가 있어요? 기사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심어요? 각자가 빌려다 그렇지, 심어요? 각자 빌려 날짜를 맞춰가지고 응. 심는 거지. 각자 빌려다가 네, 그래서 보장에 같은 거 하면 농협에서 고쳐주는데 그 비용은 돼. 아니 그 고장이야 네. 고장을 보고 근데 각자가 잘돼 있어요? 다 써요. 그럼 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10월 초서부터 말까지, 10월 중순까지 10월, 12조. 11월 네, 11월 중순까지. 12조. 그럼 많이 시켰네요. 네. 많이 시켰어요. 이거 많이 심어지고요. 그게 하루에 대단해요. 2,000평, 네. 30분 심으려면 심어요. 그 양평이 제일 먼저 그게 양평에도 있어요? 양평은 내게 있죠. 지역마다 있지. 그러니까 한 4-5대 임대센터에도 있는데 뭐 양 14만 원 주면 들여다 쓰는 건데. 왜 이제 하루에 14만 원? 하루에? 그런데 그게 저기 양평에서는 그거를 다 쓰다가 트라이를 해서 놓고 손으로 좀 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여기 이게 13에 이게 24야. 간격이.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잘 되면은 다 500원 나는 거야. 아니, 두 번 왕복에 400원. 안 돼. 그거는 지금 왕복에 안 된다. 왕복 안 되는 거야. 그냥 4분 거야. 필리시온을 찍고 나가야 되는 그럼. 갔다가 내줄 신고 다시 갔다가 그 줄로 다시 와요. 여덟 시면 가는 거잖아요. 네, 8시 넣어요. 그럼 왜 양은 먼저 들어가고 못 쓰는 거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갔다가 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초창기 나오다가 그냥 내일 가는 거 아닌 거야. 근데 그거는 여중에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냥 그건 제일 먼저 와서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구형이고요, 구형. 아니, 다가가 너 커서 양평은 지금 6%로 다가 3으로 다시 먹는다. 웬만한 사람, 뒷사람 안 심어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그거는 내줄 심어놓고 내가 내줄 소름 심는다면 반을 심어준 거 아니야 아니냐 이거죠. 그 생각을 못했네. 반을 심어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저기 찍고 심고. 근데 그게 모종을 달기르지 않고 모종 달기르 기계를 심는데 그 50조 쳐다니는 것도 무슨 대단하고 장난이 아니야 그거. 모종이 협조되면은 그만큼 인력이 또 모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 회장이 이제 그 교육 신청을 해가지고요. 함양에서 와서 강의를 했어요. 함양이 중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연동하우스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요즘에는 거기가 이제 기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합을 한번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랑. 그래서 수행해서 실제로 가서 영화 받아서 쓰시죠. 상토 방향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상토 안 깨지게. 그리고 거기는 이거보다 이제 다른 기계회사들은 60일 용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늙은 노가 되니까 약간 뭐 이런 장애인이 생기고 그 사람은 42일 만에 정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토가 자기들이 개발한 거는 안 깨진다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이쪽 높이 올려서 용역을 하는데 그럼 그 받침대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는 거 공동해가지고 그래서 유익한 것들이 많았어요. 현장 결합으로 사람이나 대전해서 그런데요, 이제 제가 아까 먹어지는 않습니다고 그러시니까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걸 가지고 두 번을 심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번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 보고 네. 그게 안 된다고. 네, 그게 23과 25의 간격이 중간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12cm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격이 한 번 더 가면은. 근데 이 주간은 최대 늘리면 돼요. 그러나 15cm 정도 나와요. 그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2에 15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간격이. 그러면 12에 15 같으면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거는 12에 15라고 우리 조금 더 주죠. 몰라 뭐 이론상은 뭐 왔다 갔다 씻는 게 가능해서지도 그러는데 똑같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씻는 근육이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이지. 초창기 그런 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 거기서 연구를 좀 했는데 방법이 딱 하나가 뭐냐 했냐면 한 번 갔으면 올 때도 결국 그 밖을 따라서 바퀴 잡고 그대로 따라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중간에 뭐 이렇게 잣대가 없으니까 바퀴를 그대로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퀴를 맞출 때 쉽게 말해서 하나는 이게 12cm라고 6cm 빼면 6cm 씩 넣어서 찐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찐따를 다시 올 때. 네, 다시 올 때는. 그러면 갈 때는 이쪽으로 6cm가 더 오고 올 때는 2cm, 12cm가 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추면 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은 그거 한번 심어볼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람은 이제 많으면 이모에 저모에 다 있으니까 뭐 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기 용인 뭐냐, 그거, 돼 있는 이게 사셔. 아니, 우리는 살 건데, 양평은 이게 양평은 뭐 다 서로를 심어있죠. 마음에 가서 보러야 되니까 다 싣고 다 줘서 비를 씌워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기가 없어져야 돼. 양파 인식기가 그거예요. 아니요. 양쪽에는 냉장고 까죠. 아니, 매기로는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그냥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구경하려면, 6그릇 있더라고. 그 6그릇 있고, 양쪽에 2그릇이 나무가, 가운데만 6그릇 있고, 그 양쪽에 2군데를 사람이 심어줘. 또 사람을 쭉 심어나가고, 이제 판에 달렸으면 가운데 또 기계를 심다가 이제 잘못되는 거, 또 빠진 거 이런 것도 심고 이래가지고, 그 모판 이렇게 마블에서 돌려주는 사람 나오고 해가지고 8사람인가 들어가고. 아니, 근데 6줄 되는 게 그 20기가 어떤 20기예요? 그 이야기 신부터 해서 그 동양거. 6줄짜리 동양거밖에 없는데, 동양거는 절대로 못 쓰는 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나무 내가 공부하던 하고 이제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심을 건데 와서 구경하시냐 그래. 그래서 난 얼마나 심으면 그랬더니 끝까지부터 뭐로 구경을 하고 이게 또 아유 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갔지만 가만히 8명이 기계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8명이 댕겨들어서 하더라고. 그러면 한 1000병 정도 심는 거, 한 10명씩 그게 낫지. 그거가 이렇게. 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렇지. 정확히 어떤 분이 좀 이쁘시면 못하시는 아니, 저기, 어떠시면 참 양서에서는 지금 이게 트라이 모드. 하시는 사람들이 천년 나전부터 직파를 해봤어요. 나는 이제 3년을 해서 2년은 직파를 작년으로는 직파모가 했어요. 직파가 유래라 그러는 게 차례가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직파. 우리 여기 경기 지방에서 양평 쪽에서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심었는데 작년에 26일날 심었어요. 재작년에도 그래요. 아니, 9월 26일 날, 그 범포에 모종 갖다 심었다는 얘기. 아니죠. 시로. 직파를 했는데, 코팅한 거야? 코팅을 해서 10월 하나씩, 기온이 하나씩 말라서. 그러니까는, 올해도 그래서, 우린 모식혈법한 일도 두고, 다 직파를 가려고 해요. 우리 몇 사람이 해봤는데, 상당히, 그게 이 모종 심는 것보다 그 CR, 그런 그릇에다 코팅한 거 주고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씩 찍어서 그려다가 이게 물을 넣으면 무한이니까 이만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약간 더 멋있겠네요. 네, 그게 멋있죠. 그리고 일단 추대가 없더라고, 추대가. 올 같은 작년에 그래도 추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직파한 데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그냥 보식용 한 180만 보식용 해고 나머지 그냥 직파를 하려고 좀 계획을 잡았어요. 지파가 지난번 저쪽에서도 누가 했었는데 아주 배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양평은 대리는 또 심는다. 아니, 한번 몇 번씩 심잖아요. 그럼요. 걸리지 않아요. 풀이 너무 비슷하지 않다고요? 그 저거예요. 풀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밭을 좀 선택을 잘해야 될 게, 겨울을 나는 열애살이 풀이 많으냐, 그냥 단전생 풀이 있느냐, 단전생 풀, 그냥 겨울에 얼어 죽는 풀은 얼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없어져, 봄에 가면. 근데 이제 겨울에도 냉이나 이런 거 그냥 겨울에도 그냥 계속 커서 뿌리가 계속 크는 이런 거 많이 나는 데는 좀 어려워, 사실은.
탑은 멀쩡해놓고 거기다 하나씩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뭐 풀러온 거야. 우리 지금 뭐 타공해놓고 또 근육에서만 나오는 건데 근육에서 풀 많은 맛은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설이 오면 다 없어지는 풀은 그 저기 그냥 주는 거야. 아이고 저기 조금 있으면 우리 일꾼이 다 죽일 거니까 그냥 가격대로 알고 뽑아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식하면서 이제 겨울을 날들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별 많이 받고 어차피 거기는 비는 거니까 똑같이 뭐. 예, 고군형만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올해 우리 몇 사람은 그냥 다 한 180, 50년만 트라이 듣고 무조건 다 그냥 직파로 가는 거예요. 260% 단장을 해보지. 아니 풀러는 거는 뭐 그거랑 비슷한 거. 네, 뭐 그거랑 그거나요. 어차피 그 저기 기계물을 하든 뭘 하든 봄에 한 번은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건 미네르니까 여기 있는 거 한 번 뽑아내 그 자리에서 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사실 한 번 나오는 거지 여기서 뭐 주구장창 계속 풀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직파로 결정을 했어요. 그저께 모여서 그냥 직파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합만 되면은 일이 엄청 줄지요. 우리가 저기 모종을 참 신경 무지하게 써서 키우는데도 그게 참 안 돼. 그래서 기계 뭐 이식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종 갖다가 사람 손으로 심는 것보다도 풀이 더 들어가. 그런 게 꽂히는데 몇 개씩 가서 겹쳐서 그냥 갖다 꽂아놓으면 재 뽑아내서 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그 기계도 정확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녹이업에 그걸 장갑 모자리 그 눌러주는 그 하우스 있잖아요. 바닥에 스멘 바닥이거든요. 스멘 바닥. 그 스멘 바닥에 90%나 뭐 이렇게 깔고 거기다 깔아놔요. 양파를 중작 그 모종. 트레이를? 네, 조금 어렵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시군주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하만 분이 와서 이제 뭐 제가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존중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 양파 키우고 먹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양파 육묘 5짜리라는 것만 딱 좀 얘기 좀 해준 것이오. 5짜리라는 것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센터에서는 뭐 지능청 사람 다 필요 박사도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뭐 박사한테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그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다 없어지는 교육이고 헌일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모짜리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때 6m 공구리 바닥에다 했대요. 그래도 잘 되더라. 근데 그 사람은 6m 공구리 바닥에다 하면서 바닥에다 비료풀을 넣고 했대요. 그냥 거기다가 비료풀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고 했대. 그 공구리 바닥에다 비료를 뿌리고 했대. 그리고 부직포 깔고 거기다가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이 양파 육면은 잘 키우려면 세상 없어도 배치 육면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우스에다가 그냥 뭐 그물망 같은 거 놓고 그거에다 딱딱 눌러 붙여 놓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그 사람 얘기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뭐예요? 그 흙에다가 놓으면 안 되고 안 되면 제일 처음에 그래도 깔고 그 위에다가 놔라. 그 위에다가. 그래야 이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이게 되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달력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 그게 나면 못 쓰겠더라. 굵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새겨드릴 게 억제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더라고. 억제를. 칼슘을 주는 걸 보단 말이야. 억제를 좀 시켜야지. 나도 작년까지 오면은 자르면 많이처럼 4번, 5번씩 잘라봤는데 이제 어떻게 잘 크는지 그냥 흙에다 붙여놓으니까 안 맞아요. 우리가 거름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키워서 하면은 우리가 흙바닥에서 뛴 거는 우리가 잘라서 갖다가 아침에 저녁에 물 주고 아침에 갖다 놓으면은 서너 시간만 되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이거는 저녁까지 가도 시들시들가 안 된대요. 이게
그리고 그 자기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토가 그 상토에 고영제를 일부 섞어가지고 이게 30cm에서 2개 딱 들이키면은 지네 건 안 깨지고 일반 상토 쓴 거는 그냥 박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계 모종이 잘 심어지지. 그러니까 30cm도 안 떨어지고 기계 모르시고 100%예요, 100%. 네. 하나씩 따박따박 들어가. 100%. 예, 절대 안 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류를 잘해야 된다. 육류를 잘해야 돼. 그래. 육류를 잘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어쨌든 용병 기계를 사업을 했던 육류를 잘해야 돼. 용무가 그 사이에 50%라고 하잖아요. 80%예요. 아무튼 용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 많이 나와요. 어찌됐건 그 기계식하고 사람이 심는 방식에 이제 용명 방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9월 초에 파송하고 차광막 설치하고 일주일 후에 차광막을 걷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10월 말경 정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육류 기간이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양파를 정식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약간씩 이제 저기 지역마다 또는 농가마다 다를 텐데, 정식 그 사이가 이분은 줄 사이가 18에서 20cm, 포기 사이가 10에서 13cm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에 적합한 묘는 줄기 직경이 7mm, 엽수 3회, 초장 25에서 30cm, 백색 열두 필립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줄 사이하고 포기 사이, 그 다음에 정식에 적합한 묘 규격, 요거와 좀 차이가 있게 하시는 분 계셔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백색 식구를 쓴다고 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손으로 심는 거예요. 손으로 심는 네, 거예요. 손으로. 이거는 그냥 손으로 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트레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할 필요 없어요. 판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노상은 그냥 저기 노상에다가 요즘 파라다이스 그냥 뛰어나고 하나씩 심으면 돼요. 네, 그리고 양파 좋아서 많이 했는데 노상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백색을 쓰면 좋은 건 다 알지만 열기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아니 풀을 어떻게 잡어? 풀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저기 검정을 해서 아주 안 되고 이런 모르는데 검정돼서 잘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그거보다 흙을 덮는다. 아이고 그거 다 헛소리고 이거 백색 비닐 써가지고는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고 올라오면 되지 그거 들 거요. 그것보다 나중에 그래도 양파짜리 가서 돈을 내면은 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들여도 0.01호나 이런 거 왔으면 0.02를 쓰는 거예요. 저기 저밀도로 다 해서. 그러면 이 정식 간격하고 그 다음에 정식에 적합한 묘는 이게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은 이제 손으로 심는 거에 저기 찾아가는 거고, 기계로 심을 때는 정식 간격하고 줄 사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다르나요? 아니 기계로 하면은 원래 30개 한 더 가는 게 15예요. 15. 15. 예. 길간격이 15고 주간은 자기가 맞추면 돼요. 이제 주간은 그 기계는 제일 좋은 게 10이고 제일 많이 높여야 15, 20. 주간이 헷갈리게 얘기해요. 두 분이 따로 얘기했어요. 15 같은데요. 4번. 다방 15, 15면 참 상당히 좋은 거예요. 15 같아요. 우리 먼저 나왔던 건 12, 13도 안 나와. 이거 총이야. 받고 또 약간 지른 데는 그냥 5cm 간격으로 끝이 가는 어머니 거예요. 슬림이 돼서 그런데 네. 이제 안 지르면은 12, 13 기하를 최대한 늘려놓으면요 원래 정확하게 14.9가 나오는 거예요. 15cm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로 했을 때 이 정식에 적합한 묘 규격입니다. 여기는 지금 직경 7mm, 엽수 4매, 초장 25, 30cm 되는데, 기계로 할 때는 이 초장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 구보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줄기 직경이 이게 이제 하루 재으니까 5mm 이상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은 원래 5mm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은 근데 10mm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뭐 엽수는 5mm 4개는 더 좋은 건데 초장은 뭐 12, 15 해가지고 갖다가 우리 심는 것 같았어. 15cm 정도
그 정도에서 갖다 심는 거예요. 너무 커고 너무 크면 안 돼요. 잘안 심었어요. 25에 30은 길은 너무 큰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 기계는 이렇게 읽어주고 이거도 손으로 씻는 거예요. 자르잖아요. 손으로 좀 자르면 길어는 거. 그렇지. 너무 이름 자르고. 자르잖아요. 안 잘라요. 어떻게 부르다가. 조그맣게. 전혀 만들어요. 잘라서 심는데 잘라, 다 잘라. 그만큼 잘라. 그만큼 잘라. 15cm. 여기 교문에는 12cm에서 15 거예요. 12, 15 정도 넘는 딱 15, 맞아요. 15. 네, 12, 15 딱 맞아요. 잘 살아요. 12, 15 근데 정식에 적합한 료는 이게 친구들이 11년 가니까 아니 근데 이거보다 날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날짜가 뭐 원래 이제 고다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 비교하면서 와서 교육할 때는 55일에서 60일 키우라고 그랬어요. 양파가 이제 뿌리가 더럽게 안 엉겨요. 이게 오래가도 이게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빡 쳐버리잖아 속에. 밑에가 안 엉겨요. 우리는 옮기지 않고 그냥 잘라를 안 엉기고. 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 50일 되면 뿌리기 잘라 놓고 뭐한 일주일쯤 더 있다가 다시 오면 그럼 뭐 잘 한다고. 옮기긴 뭐가 옮기기는 그게 그래도 안 옮기는 걸. 예. 양걸 자를 때 이걸 자르고요. 그래도 이제 그게 본래 요번에 우리 교육한 사람은 뭐 2번, 3번 마지막 나갈 때까지 3번이나 자르라고 그랬는데 그때 두 사람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거를 저기 바닥에 뿌리를 박아서 걸음기 좋은 맛은 네. 물 한 번 주면 번쩍하고 해서 3, 4일에 한 번씩 잘라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많이 자르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억제제를 줘서 그래서 억제를 시켜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저기 용인 저런 데 뭐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쓰면 바닥에 보온 덮개 깔고 올려놓으면 해결 안 되는 거지. 보온 덮개만 적셔줘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래 좋은데 그 걸음기 많은 밭에는 무지하게 금방 커요. 그러니까 벤치 용도를 하는 거예요. 네. 트레이 엎어놓고 구멍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물을 그 얘기를 그 얘기 안 물을 유지를 못해. 물을 유지 못해가지고 그걸 깔아요. 꼭 깔아요. 수면 바닥에 90%나 그 보온 덮개를 꼭 깔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온 덮개를 깔아서 안 보온 깔아도 덮개만 젖어 있으면 큰맘 알아버려. 예. 이게 저기 뿌리 내려가기 전까지는 못 당해, 물을 못 잘 줘야 되지만 노상에 까는 것도 뿌리만 내려가면 물 재주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재주 줘? 그 우리가 요번에 그 교육한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은 벤치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일반적으로 그 트레이를 못 쓰는 트레이를 갖다 엎어놓고 트레이 위에다 얹어놓는 얘기예요 그냥 트레이 위에다가 그럼 바닥에 뭐 아무것도 깔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뭐 어느 그 봐야 되는데 어느 기간까지는 하루에 물을 2번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근데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보온 덮개를 깔고 그거에서 목판을 올려놓고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기 일반 거기에다가 수도장고하고 비슷하게 해놓거든요. 쓰면 바닥일 경우는 물만 내려가면 그 자주 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구멍으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고 기계 정식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계 정식은 안 되고 뿌리가 심을 때는 뽑아서 심으면 되는데 두 분이 지금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기계 정식에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밑으로 초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안 말이 되니까. 그게 뭐 맞는다고 막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안 내려갈 수가 나도 죽을 놈들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 물을 넣고 많이 안 물을 안 주면 안 돼. 물도 그거 솔직하게 아침에 얘기하면 이슬 마른 다음에 주고 하루에 6번 네. 이상씩 물을 줘야 결국 되는데 그 습기가 많으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가 정확히 안 들어가고 우리도 그거 쌀만 마시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감성 나도 그때 그걸 고소 많이 배웠어요. 술가 썰어도 민주당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그 저기 양평에는 별 연구가 있어요? 있죠. 여기에서 네.
그런 데다 키우면 좋겠다. 그런 데다 키우면 가능하네요. 이쪽에서도 뭐를 우리는 그 사람들도 거기다 모종을 거기다 키우더라고요. 아, 그렇게 키우면 그 사람들이 좋겠네. 그랬죠. 우리도 지금 이게 육매장이 육매장이다. 저 파주나 김포 같은 데는 용역에 육매장이 없대요.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안성이나 뭐 저 양평 쪽 아래 경기 남부 지역은 육매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 육매장이. 그래서 겨가 끝나고 다 놀잖아요. 육매장을 활용하는 강화도 그래서 자전거수를 하게 그건 좋은 말씀이시죠. 시설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육묘 먼저 마누라하고 이제 생각 때문에 홍성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저희 육묘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마누라 할 때 요즘이니까 교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마늘 집화장을 만들어 거기서 건조도 하고 건조기 들여놓고 거기서 집화장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수매도 해요. 우리가 그것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 그 좋은 말씀이시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 개개인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띄워서 하기도 어렵고 네. 육묘장 같은 데서는 이게 자 시간만 타이머 맞춰는 물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기가 막히는 발상이시죠. 그래서 한양은 대낮을 가서 보고 그냥 뭐 아니 그냥 뭐 2시간 강의하고 보냈는데 이건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 뭐 솔직한 얘기는 그게 저기 그 육매장만 가능하다면 오판되기에 한나에 얼마씩 돈을 내더라도 그게 편해. 사람 이거 얼마나 신경 쓰는 건 몰라 이 목 이르는 게. 아니 나는 저거 이 변은 목살에 제가 사업에다가 스프링부터 닫아 놓고 시계 타령을 해놓고 해놨어요. 그게 뭐 철벽은 난그 목살에는 어서 두 가지 빠지자겠는데 그런 거는. 근데 아직 이 양편은 안 나갔거든. 그래 농협시설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그건 뭐 온도 습도를 딱 맞추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시간 건 끝나면 뭐냐면 시간 돌아서 물 주고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건 아닌데. 우리가 수리할 때 이런다 수리 못하잖아. 이런다고 안 하잖아. 근데 유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서 올려오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날다게 기적거리게. 수리 기록이 3개가 있고요. 처음에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감자, 시금도 다 하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게 제일 그러면 이제 그 재배 분야로 그 이번에 참고로 우리는 이제 음악하고 안 되고 수리할 때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 한 크다는 양평은 공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도 가서 또 저기 어디서 보세요? 지금 시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그거 양배장을 양평가가 싹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싹 키워내는 기가 막히겠네. 그거 추진 한번 해봐야 돼.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시간에 누구 시작하는 재배 분야로 좀 넘어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재배 분야로 이분은 이제 동해 예방위 위해서 부직포 비닐멀칭을 하고 2월 말 3월 초에 부직포의 비닐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부직포하고 비닐멀칭을 8달에 하고 또 부직포하고 비닐하고 또 이 보온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소독 작업을 하는데 이분은 은행산업물 유압 공제 이걸 자가지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1차 추비는 2월 중순, 2차 추비는 3월 중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요좀 양파 재배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직포하고 비닐 같은 경우에는 몇 월달에 이거 좀 씌우는 게 적절한지. 그건 뭐 12월 초에요. 그러면은 부직포하고 비닐하고 보온 효과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들었을 때는 부직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말씀들 제가 양쪽은 굳이 고독지 비닐을 안 넣어. 그리고 양쪽이 추리니까 조금 말로 붓는 거지. 약간씩 비교적거리 기다릴 필요 없잖아. 제가 이제 마늘 가지고 단양간 멀치 이 비닐 멀칭이 아니라 월동 비닐이에요. 비닐 멀칭. 아, 비닐, 주스퍼 비닐 이렇게 덮는 거. 월동 비닐이라고 용어를 통일하는 거고요. 그 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부지포를 지금 이제 두 가지거든요. 부지포 18원 숫자리를 쓴 그거 하나만 넣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닐만 넣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2월달에 엄청 추웠어요. 27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한 70%가 날아갔거든요. 동해에 가서. 그래서 올해 이제 거기서 이중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부지포를 덮어주고 그 위에 이제 비닐을 덮는 거예요. 이중으로 했는데. 그래서 좀 추운 데는, 특히 은갈진 데는 그래도 얼어져요. 근데 비교적 양파는 좀 마늘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좀 추운가 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 장점이 또 뭐냐면, 이 사람 장점은 그 밑에 보시면 1차 추리를 2월 중순경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됐겠다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 또 덮어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걸음을 주고는 거 없다는 그렇죠. 아, 비를 주고 일이 많은 거지. 그거 깎여만 한다면 뒤집히고 어떻게 더? 아무렇지 않지. 안 그런 거야, 그때. 안 하고요, 원래 안 해. 아니 이 부직포나 이게 비닐을 덮어놨으면 그거 자리는 안 하고요. 2월달이면 뭐가? 이렇게 벌레도 안 벗겨지는데 어쩌어야지. 아니 제가 저기 조기를 해느냐고 저기 비누를 덮어놓고 비누도 저기 멀칭을 하고 이 부직포를 덮어놔보면 2월 중순 되면 다 녹아요. 나는 감자를 일찍 심느냐고 노지에다가도 2월 말에 꼭 감자를 심거든요. 그러면은 겨우 가을에 비닐 멀칭을 해서 부직포를 덮거나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깔어 다. 그 고랑은 겹쳐지죠. 2m 40짜리니까. 그러면은 2월 말에 심고 그때 이제 강선 투로를 하는 거야. 그러면 2월 말은 다 녹아. 이게 부직포면 돼.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 달라요. 고리 남방향 때는 좀 낫지. 아침에도 녹고 저녁에 빛 받아서도 양쪽이 녹아요. 비닐 옆에도. 네. 근데 이제 동서 방향일 경우에는 북쪽이 안 녹아요. 네. 남쪽은 녹는데. 네.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 양반은 이제 안성인데 두 번을 덮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수비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은 안 돼. 지원이 높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보라는 데이지. 정말 서쪽으로 지면은 서쪽 쪽으로는 커. 겨울 장문은 남북으로 여기 보세요. 요 두 번째 줄 2월 3일 초 90%는 비닐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차 추비는 2월 중순경에 하는데요. 느끼고 한 거죠. 그거 다시 덮은 거예요. 이게 농사를 열심히 잘 지시는 분인데. 90% 여기 한쪽하면 비쳤는데 몇 킬로가 있어요. 90%도 두께에 따라서 20%냐, 한 20kg냐, 40kg냐 이 두께가 있다고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은 몇 프로쯤을 넣어야 되는데 두 개를 비닐하고 90%하고 덮었던 얘기는 아니고 90%나 비닐 덮었던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 있다. 네네네. 특수행사야. 네. 이게 볼 저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저기 몇 년 전에 양평 출하에서 저기 아니 양주 쪽에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 이제 양주 출하에 총무님이 시범토를 했었을 거야. 그 직파 시범토를 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에다 비닐을 말고 겉에 부직포를 했더라고. 춥다고. 근데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비누를 했어요. 90%만 해라 이러고 권유를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비누 속에 있는 습은 가을부터 봄까지 있는 걸 벗겨내기 전까지는 안 그 나요. 유공 비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일반 비누로 하고 저기 차가운 아예 90% 위에다 넣어야 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부에 그 습기 많아가지고 습이 발산이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90%만 심어놓으면은 습은 다 날아가거든요. 해가 날 때는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는 물도 들어가고 다 날아가가지고 뽀송뽀송할 때는 뽀송뽀송해지는데 비누가 턱 있다 그러면은 약간 깊은데 보이는 데는 거기는 그냥 얼음이 어느 거에 물이 보였다 추우면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무조건 4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다 씌우는 거는 그게 그때 그 사무장님한테 우리가 먹으려면 힘들어도 속에 비늘을 벗겨내고 차가운 만큼 씌워라. 아니면 공간을 좀 띄우던지. 그래서 그때 아마 벗겨내던 기억이 나요. 저기 그 이제 반론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3, 4년 전에 이제 남이다에다가 99 씌우기는 되게 쉬워요. 쉽죠. 엄청 쉬운데 그때 이제 양파하는 친구들이 전부 99 씌우니까 나도 99를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바람이 심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동해를 입었거든. 근데 비닐을 씌운 데는 아무리 추워도 27도까지 내려가도 동해를 안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습이 찬다고 하는 것은 3월 달에 2월 말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습이 많이 차요. 습은 뭐 원래 많이 차고. 그래서 그 습 차는 게 별로 문제 안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근데 마늘하고 약간은 조금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비닐을 덮어놨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처진 데는 물이 보이잖아요. 겨울에 뭐 해요? 저 할 일 없는데 맨날 그 가서 구멍 뚫어주고 얼음 먹는 거 이렇게 드러내지 몇 개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구멍만 하나 뚫어줘도 녹음물이 거의 다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겨울에 그 건조 피해가요. 네. 습차는 거 문제 안 되고 오히려 물을 넣어주는 형국이 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추운 데는 또 추운 밭은 지역에 따라서 그런 데는 이중피모 가격이 있습니다. 저기 포천 같은 데는 이제 마늘 같은 경우 필이 이중피모 가라고 하는. 네. 근데 저기 이 부직포가 저기 무게 같은 네, 뭐 19, 4g이니 뭐 50g이니 뭐 이렇게 그 두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그 40g짜리를 썼었어요. 40g짜리를 썼는데 그게 뭐 첫째 해보니까 한 10년 쓴 것도 있어요. 근데 뭐 50g짜리, 60g짜리 나중에는 이런 것들 쓰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차가만도 이게 두 겹을 덮어놓잖아요.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지? 겹치면 안 돼요. 이 자리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크는데 햇빛을 못 받아 가느다랗게 키만 커. 그러니까 40g짜리든 50g짜리든 60g짜리든 그냥 그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겹쳐서 덮지 말라. 절대적으로 겹쳐서 덮은 자리가 더 굵기 시작에 파야 되는데 가느다랗게 키만 커. 얇아도 두번 혹시 비닐 중에 신공 비닐 아세요? 신공 비닐 써보신 분 없어요? 그 비닐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작년부터 작년 원래 2년 정도를 계속 신공 비닐을 쓰거든요. 그냥 별도로 이게 구멍 뚫린 비닐이 아니라 그냥 신공 비닐 써요. 근데 그것도 쓰면 그냥 차요. 근데 뭐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꽉 막힌 거는 아니고 좀 비싸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 공장 방주에 있는데 이제 의량 대리점에다가 주문해서 쓰는데 우리 지역에 주문을 했더니 엄청 비싸. 2배 정도 가격을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밀양에서 주문해서 쓰는데 또 김포도 거기서 쓰고 저 고향 뭐 이런데 용인 안성도 침공기를 했어요. 안성도. 거기 그 구멍이 뚫린 거를 2줄로 덮던데요? 60짜리를 그러니까 한 드럭 덮는 게 아니라 펴서 2드럭을 덮더라고요. 2드럭. 아, 그 2드럭 덮는 거는 2드럭을 한 번에 덮는 건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썼는데 그 4m짜리였어요. 돗자리 비닐이 이제 180짜리 피는 3.6인데 좀 작아요. 그래서 4m짜리로 해서 2드럭씩 덮어요. 2드럭씩 덮어요. 양쪽에는 이제 볼을 타서 그 달리기로 볼짝 멀쩡한 볼을 타서 그걸 덮고 가운데에는 흙을 한 삽씩 3m 하나씩, 2m, 3m 하나씩 한 삽씩 그냥 벗어나요. 그러면 날아가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자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붕 떠요. 선월식으로 돼. 떠요. 근데 이제 가운데 흙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봄이 많이 오면 한 3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남아요. 쓸려 내려가고 경사지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벗기기 전에 이제 구멍을 여러 번 뚫어줘요. 그 기후에 적응하라고 데끼기 직전. 그게 2조씩 덮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요즘은 많이들 2조씩 덮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걸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지금 어찌됐건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부직포 비닐을 제거를 하고 아마 이제 3월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열동이 다 된다고 봐서 뿌리 밝은제하고 칼슘제하고 아미노산제 살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이분에 이제 어떤 노고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 구급 비대제 살포를 이분은 이제 하시는 모양이네요. 구급 비대제가 이게 이제 또 작황에 따라 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의견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이나 뭐 같은 부직포가 됐든 뭐 비닐이 됐든 덮었다가 조금 일찍 뺏겨가지고 내부 상황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늦게 뺏기는 게 좋겠더라. 맞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늦게 뺏기는 게, 그러니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늦게 볶으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기 선생님은 대략 언제쯤 보세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기 양구 쪽에서는 3월 날 15일쯤에 느끼는데 3월 15일이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늦게 우리 느끼려가지고 이때까지 버티기는 거야. 나가 일수록 버티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늦게 뺏기는 것도 터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지호선 같은 경우에 터널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 늦게 뺏기니까 속에 또 이게 또 파리가 생겨가지고 또 고자리 파리 생길 것 같아서 또 그거 안 뺏길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부직포 넣고 부직포는 조금 늦게 뺏겨도 별 차이 없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웬만하면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낫더라. 그걸 좀 부직포도 그 얇은 거 20g짜리가 뭐 25g짜리가 있어요. 네? 18g이에요. 경량 부직포가 18g. 20g인가? 그 부직포가 그 브라운스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안 나. 60g짜리. 아니요, 이게 40g이면 이렇게 안 비쳐요. 이게 안 보여요. 20g짜리 다 보여요. 이거 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이는데 그게 맞아요. 야, 제일 먼저 더 가져온 비닐이 부직포 두꺼운 거. 그거 한 3, 4년 써도 까딱 없어요.
그 60kg짜리. 그 기술은 60g짜리 뻣뻣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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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게 그다 됐다 조금씩 달라요. 양지 바른 데서는 경량, 원래 경량 부직포는 안쪽에서 쓰던 거예요. 창녕이나 영천 이런 데서 쓰는 거고, 중부지방에서는 사실 그거 쓴다고 좀 두꺼운 거 써야 되는데 40g 정도는 써야 얇은 거 경량을 쓰면 괜찮은 데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동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포장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물론 포장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식을 언제 하느냐예요. 이식을 조금 일찍 해서 이가 정말 한 이만큼 내려가면은 동해를 입는 게 거의 없는데 늦게 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1월 달 훨씬 넘어서 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차 싶은 동해에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저기 그 제가 한 번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뭐 저기 한 군데 조금을 늦게 심어봤어요. 이거죠. 늦게 딴 거는 풀이 박은 다음에 일부 이렇게 심어놓고 같은 밭에서 그거는 심어놓고 바로 90%를 덮었어. 근데 그랬는데도 봄에 가니까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늦게 심으면 늦게 심을수록 90%는 빨리 빨리 덮어야 덮는 게 돼. 좋다.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가전의 투, 네, 이거 이제 월동후에 이제 우리 말고 이제 칼슘제, 네, 천연. 부분지대 제뭐 이런 거. 네, 이건 어떠세요? 웬만하면 쓰시고 올라가면 지기 때문에. 다 대부분 다 쓰세요? 나는 안 써봤는데. 아니 이거는 뭐 쓰면 좋은 거죠. 제가 경험했다고 그 상황만 봐서 쓰신 건 안 보세요? 안 쓰시는 이거 안 쓰면 돼요. 칼슘제나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써요. 우리 같은 동네에서 보면 많이 쓰는데 오늘 안 써봐서 안 썼어. 풀이 맑은 데나 부분 비대지도 되게 비싸기만 하고 이거는 그리고 칼슘이나 아미노산 또 마그네슘 이거는 써야 됩니다. 여기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여기 이산이 여기는 없는데 이제 부직포나 비닐 들키고 나서 추울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건 4월 초에 되게 추웠거든요. 이럴 때에 지금 냉해를 입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그네슘이. 추울 때 흡수가 안 되는 게 칼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음식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근데 특성적으로 물 주는 거를 뭘로다가든 드시나요? 세경으로 그냥 스프를 끓여서 먹는데 그게 제일 갖고 지금 있다고.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나 뭐 뿌리가루산이나 먹을 때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그냥 그 스프링클러 주기 전에 거기다가 뭐 한 5톤짜리 깨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다서 스프링클러를 뿌려버려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죠. 그러면 실제 목숨 들어갈 것도 나오면 되고 그만 주지가 뭐가지고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부담도 안 가고 그냥 양이 좀 많이 들어가다 뿐이지. 살균 제조도 그냥 그렇게 타서 줘도 그거 호수 끌고 다니고 줄 끌고 다니려면 사람 사서 한다고 뭐 그 돈이나 지고. 그거 설치되면 1톤짜리 통이 한 7분 정도 나와요. 7분. 내지가는 저기 못 알아서 그거 약재 상품은 다르지. 뭐 저기 아약초산이나 이런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냥 그거 본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해요. 액비보다 이런 거 그냥 액비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양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약 많이 나. 난 그렇게 좋아해. 통닭 계산하면 그런 게 그러냐? 나는 그랬어요. 약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약대도 분사기도 아주 미세한 분사를 해야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탱크에다 놓고서 그냥 스프링클러로 돌리면 뭉쳐다닌다고. 그래서 이 물방울이 물방울로 되잖아요.
이 약이만 떨어진다고.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 7분만 주면은 흠뻑 맞아요. 아이 흠뻑 맞아. 나는 그냥 의견입니다. 대단하네. 뿌리 맑은 데 같으면 좋아요. 뿌리 맑은 데 숨어지니까. 뭐 유황합제나 뭐 이런 건 한번만 그걸로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 뿌리 밝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이게 착한 성능을 또 보고 이제 판단하시겠죠. 판단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월동 후에 칼슘제, 아미노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호 관장님 변호사에 대해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구분 비대제 같은 경우에도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고 그것도 이제 작황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보통 월동 후에 다 벗겨내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파보잖아요. 얼마나 그 구분이 좀 컸나 이렇게 살펴보시죠. 어미가 겉으로 공을 공하는데 실제 이게 지금 구분비대제는 5월 중순에 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앞에 수리받으면 이 사람은 줬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중순에 가긴 줬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인데 이게 양파를 넣을 때 3월 말 이후에 추리를 하면은 저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찬성을 보면 못 되는데 단 우리가 조생 출하는 조생이 있잖아요. 조생에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조생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뭐 뿌리 다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서 바로 쓰는 거니까. 근데 보통 저희도 종만 생종을 많이 심잖아요. 아니에요. 조기 양파가. 아 그래요? 조기 출하는 4월부터 5월 때는 비료도 주지도 4월 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말 이후로 주면은 만생 경우에 그 이후로 주면은 아니, 뭐 그 말씀은 연면 맞죠. 시기 정도는 괜찮지만 저장성이 이후로 주면은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진 거 되게 많아. 자꾸 내가 그러니까. 4월 중순 지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비료를 그래서 완효성을 준다. 아예 그냥 비료를. 이게 저 조기 양파는 필요하네. 그건 이제. 나 그러니까 저기 같은 건 이건 충분히 저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저기 있잖아요. 양파 병해충 예방인데 이분은 이제 저기 모든 병에 유황, 은행산화물, 자강오일 이거 혼합해서 다 사용을 하시네요. 근데 이건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건지. 이 양반이 자랑 계열이에요. 아 그래요? 자담 쪽. 자랑 국적 교육을 주고받고 연세로 와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병충해 예방하고 방제 관련해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좀 즐겨서 쓰시는 석회 유황합제 많이 쓰는 거지. 석회 유황합제요? 네, 그거 많이 쓰시고 달도 없고. 이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양파병에 대해서 사실 병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고자이팔이 이런 잘 모를 거야. 양파시는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수 있고 특히 균핵병은 전혀 모를 거고 균핵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병이 우리가 이제 양파 주산지 뭐 무관이나 이런 데가 뭐 양파에 뭐 1년에 뭐 약을 주는 숫자를 횟수로 뭐 10몇 번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는 공짜 짓는 거예요. 우리 약 그렇게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연작을 막아야 된다. 돌려짓기 해야 된다.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약만 씻는다. 그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그 전에 또 쉬고 하면은 거의 아무 간다고 못해요. 네, 무조건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신는다. 네, 이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렇게 안 아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건을 양파하는 사람도 구분하는 사람이 감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계속 돌리잖아. 네. 감자하고 양파하고 돌리잖아. 그러면 둘이 궁합도 딱 맞아요. 돌려지면은 이게 안 맞아요. 나는 아차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수매하는데 이게 뭐는 양파가 900g짜리가 막 있고 이게 양파가? 예. 그뭐 600g짜리는 뭐 하다고 이게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싶었더니 육면정량이 시원찮아가지고 사람이 없어 떼우질 않았더니 이게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떼우질 않았더니 드물어서 네, 드물어서 이게 그래서 검사원이 그래도 내가 검사를 하는데 꼭대기 거 출혈해라고 해가지고 한 200kg에서 골라냈어요. 전부 큰 것만 그냥 또 저 추천해야 돼. 네, 제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그래서 뭐 이 마음 너무 크게 좀 웃길래 이거. 900g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뭐 이거 수박이 양파였을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이게 900g. 900g짜리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이 병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녹균병이 제일 심하잖아요. 양파에는 녹균병이. 근데 녹균병 뭐 생기고 나서 또 주기 줘야 되겠지만 생기기 전에 어쨌든 소피기가 미리 주는 게 좀 낫다. 그래도 대단한 데서 반응약을 써먹는 거니까. 아인산 쓰더라고요. 네, 아인산염은 뭐잘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죠. 네,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낫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수학은 우리가 올해도 지금 그 수매를 올해 아마 7월까지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수매 날짜를 잡을 때 자꾸만 뒤를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농가가 아직 덜 컸다는 거거든. 이 농가들 생각은 뒤를 자꾸만 미는데 그게 민다고 그래 생각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뒤에 뭐 장마하게 오고 와가지고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질 물르고 해가지고 나쁜 놈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기도 있지만 6월 초에 양파 수확이라는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수매 일정도 어찌됐든 올해서부터는 20일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다 끝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그 양파를 일찍 수확을 했더니 줄기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 파란 걸 한마디로 해서 파란 걸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말릴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이건 말까지 다 그러니까 널어놨는데 딱 깔아놨는데 햇빛이 워낙 뜨거워 튀어가지고 위에가 살짝 머리가 진 거야. 조금씩 들어가라고요. 동전만하게. 그때 웃어.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근데 이제 납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잎새가 죽은 다음에 마른 다음에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싹 말아버려요. 탈 것도 없어요. 딜 것도 없어. 근데 그거는 그게 노하우가 좀 일찍 어느 정도 되어 일찍 빨리 수확을 빨리 해서 빨리 치워야 됐더니 아니지 뭐야. 그래서 다 버렸어 한번. 경험해 내가 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뒤에 가서 장마 만나면은 베려버리는 거거든. 이게. 네, 그래서 뭐 봤는데 할 때 말이죠. 빨간 거하고 줄기가 있으면 네.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바닥에다 놓잖아요. 바닥에 비닐이 있으면 안 되고요. 땅바닥에 해야 되고요. 아니 처음에 뽑아가지고 잘라지 않고 그냥 깔아놓은 거지 잎새기 비닐에? 말르라고 잎새기 비닐에? 이제 뭐 어차피 비닐은 허기로 덮었으니까 그렇게 비닐만 쫙 깔렸다고 하면 못보죠. 안에 그게 중요해요. 비닐로 해서 먹는 거지. 그렇지 뭐 비닐 위에다 놓으면 이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리려면 괜찮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비닐에다 놓으면 절대 안 되고 이게 땅바닥에 해야 돼. 비닐 제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확 전에 비닐부터 안 벗겨요? 비닐 벗기면서 아니 받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아니 썩을 때 비닐을 어떻게 벗깁니까? 잘라야 벗기는데. 자른 거고 진짜 벗기고 근데 그리고 걷어놓지. 그러면 잘라놨다가 비 맞으면 정말 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 비닐로 먼저 이렇게 쥐가 양파를 그러니까 그것 때 보관하면은 물론 한 10cm 자르면 근데 잠깐요. 길이 자르잖아 이게.
이게 뭐냐면 10cm 정도 잘라야 돼요. 그 이제 대인 현상이 생기는 게 양파가 있는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안 잘라진 상태 같으면 이게 열을 이제 햇빛 열을 받잖아요. 구가 그러면 열을 받으면서 얼른 그 수증기가 생겨 이 안에가요. 펄펄 끓어요. 네, 그래서 얼른 배출을 해야 되는데 줄기가 있으니까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인 현상이 생겨 이거 익는 거지. 익는 거야. 물에 데칠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구가. 네,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줄기를 잘라놓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이리 배출이 되니까 수증기가 줄기 잘라놓은 대로 배출이 돼요. 잘라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말 처음에 잘라 깡을 다 끊었거든. 네네. 그리고 비닐을 느껴. 예. 그리고 이제 자꾸만 그 파자가 좀 나와 있잖아. 네, 그렇지. 그걸 걷어보기 좋잖아. 네네. 중간지 상자를 두 줄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걷어놨는데 비닐이 풀만 하는 비닐이 못 뺏긴 데가 있어. 네, 뽑았단 말이야. 네. 거기 해놨더니 이거. 그래요. 그 자리에 이거. 네. 틀려서 이거. 근데 이제 양파 건조가 안 되더라고. 건조가 이제 검사 기준이 그렇잖아요. 양파 자체가 말랐다 안 말랐다 보다는 꼭 이렇게 딱 눌러서 물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는 게 저 지능원 검사를 보는 게꼭 이렇게 딱 잡아서 물만 안 나오면 되거든. 그럼 요거 안 나오려면은 자르면 그 솔직히 날만 좀 3일만 지나면 절대로 안 나와요. 4일만 지나면. 근데 파란 거고 노란 거고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나. 아니 그냥 파라도 날 좋은데 잘라놓고 3일만 지나면 물은 안 나와요. 한 7cm 정도 자른다고 오늘 물은 같은 안 나와요. 경우는 몇번 마셨는데 3-4번 마셨을 거예요. 아니, 뭐든 농사는 저 하느라고 저 원인하고 다 완전히 완전히 내가 아니고 올해 비슷해번 4번, 3번이 다 맞췄어. 뻔해. 양파는 비를 맞춰서 썩진 않고. 근데 썩진 않아요. 그러면 썩더라고요. 그럼 노지에 그 만약에 비만 안 오면은 일주일 정도 놔두면 추가적으로 건조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아니 바닥에 깔아있는 상태에서 말리고 네. 수확을 해놓고 뭐 건천에 밭에서 말린다고 해요. 네. 수확을 홈페이지에 겉에서 나오고. 많이 껍데기 나오는 네. 대신에 이제 위에서 물이 안 들어가게 위에만 덮어주면 돼요. 네, 무한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길거리에다가 네. 쌓아놓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장마통이나 이럴 때에 여기 양파 건조 후수학 건조기에서 건조기 들어가 있잖아요. 양파 수확에. 건조기다. 이런 때는 건조를 어린다. 마늘 건조기 쓰시면요. 감자도 그렇고요. 아니 마늘. 이게 마늘 얘기네 그러면 또. 아니 그러니까 마늘 건조기가 어떤 형태냐 하면 마늘을 뭐 망에 담든 통떡에 담든 두 줄로 쌓든 네 줄로 쌓든 쭉 싸놔요. 싸놓고 비닐을 꼭 덮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판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환풍기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비닐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기차를 고정시켜놓으면은 이 안에가 진공 상태가 돼요. 근데 뒤가 열려 있거든요. 뒤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앗기게 되죠. 마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방식은 조건이 안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굳이 뭐 양파를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건이 환경이 안 될 때는 강제로 그렇게 건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건조기 써놓은 거 그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감자는 사실은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감자가 아니라서 장마를 지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지나고 피우는 경우는 3분의 1씩은 다들 썩었어요. 근데 그게 떼약볕에 습한 거를 캐서 떼약볕에 밭에서 입고 그걸 통뼈에 바로 담았단 말이죠. 열이 펄펄 나죠. 그럴 때는 강제로 그 열을 배출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마늘 심은 분들은 이런 건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알지만 마늘 안 심은 분들은 몰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감자에도 적용을 하면 내가 수리하는 날 진흥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냄새 많이 떨어지고 가꾸는 게 냄새 많이 나는 톤백이 있었어요. 감자요. 야, 저거는 전철이 가면 얼마 정도 건지냐 했더니 반 이상이 썩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은.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건조기 요거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하나 해놓으면 여러 정도로 써서 그게 낫지. 다 썩어갖고 썩 못하는 게 낫다. 근데 감자는요, 제가 영농장에서 관행 우리가 순내에서 납품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밭을 나가봐요. 나는 밭에 나가서 5% 10% 쏟잖아요. 그럼 벌써 밭에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럼 순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순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확하게 골라서 담겠다. 근데 감자는 한번 썩은 게 있으면은요, 죽었다기라도 눈으로 못 고릅니다, 그걸. 암만 보고, 예, 똑같은데 어떻게 누르면 푹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감자는. 그러면 그게 톱백에 들어가면은 옆에 끝까지 물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예 그 수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감자는, 물론 경기 지방에 이게 적합품종은 아니지만, 조금 덜 큰 것 같은 거 장마되기 전에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25일이나 전후로 해서 장마만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뒤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감자가. 얘기로 진짜 이 형님은 큰 임시고 와야 돼. 그럼요. 네, 내가 하겠습니다. 뭐 수면 날짜가 뭐 저런 데로 해갖고 자, 이렇게 해서 거나 양파 관련해서는 그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기에 또 이제 다 그 영상 촬영이 돼 있어서 그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그 보고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예쁘게 연락을 드려서 좀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